허위 주소 등록하고 성폭행한 30대입니다. 아니 허위 주소를 등록했다. 어떤 내용이 좀 살펴주시죠.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범죄들은 특별한 특례로 규율하고 있는데 가정폭력, 성폭력, 아동폭력 뭐 이런 겁니다. 그중에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범죄는 가해자가 나중에 재범할 거를 걱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위치 추적을 하는 가장 기본이 어디 사는가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주소를 이제 기반으로 하겠죠. 주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주소를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신고된 주소에 가서 살고 있는지를 그 경찰관이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 주소에 산다고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고, 그러니까 경찰관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확인한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, 그럼 이게 결국 성범죄자 관리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성범죄자의 그 주거지 관리에 대한 부실이 좀 여실히 드러난 그런 사건 아닌가요? 이게 이제 부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 가능하면 좋기는 좋은데 네. 이게 이제 인력상의 한계로 그렇죠. 다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있거든요. 성범죄자가 되게 많고, 그럼 이걸 관리해야 되는 뭐 경찰관이라든가 내지는 전자발찌 추적을 담당해야 되는 보호관찰소의 직원이라든가 뭐 인력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 직접 가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 부실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,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관리해야 될 인력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,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도입을 했었던 거죠. 그렇군요. 전자발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전자발찌를 차고도 아니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결국은 위치를 추적하는 거고,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일종의 거주지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거주할 수 있는 지역, 이 사람이 몇 시 이후에는 당신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는데, 그런 거를 어긴 경우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보호관찰소에 경보 같은 게 울립니다. 그러면 그 경보를 보호관찰관들이 보고선 뭐 경찰관 인근에 있는 경찰관한테 연락한다든가 자기가 이제 출동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,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할 뿐인 거고,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순히 위치를 벗어나면 뭐 전자발찌니까 뭐 전기 충격 같은 거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맞느냐,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될 수 있고 해서, 이게 전자발찌 도입 당시부터 얘기됐던 이슈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전자발찌를 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성범죄를 그 사람이 저지르지 않을 거냐, 이건 뭐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거고요.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차면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범죄는 좀 덜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.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, 뭐 신상공개 알림이 서비스의 실효성 문제 나오고 있고 결국 재범이 계속 발생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재범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저도 좀 궁금합니다.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지. 이게 결국은 뭐 범죄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제 알림이 서비스거든요. 당신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건데, 단순히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게 잘 될 수 있을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, 이건 이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의 재범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문제이기도 한데, 이건 참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.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.
정말 좀 안타깝습니다. 이런 얘기는 좀 그만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 부족의 문제 반드시 해결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뭐 신상 공개 알림이 서비스 같은 경우 제대로 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. 함께해 주신 김우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